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기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나무를 심으면 지구가 여기서 더 뜨거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도 바다와 숲이 오히려 우리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한양대학교 예상욱 교수님을 만나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의 표층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CO2 농도가 대기 중에 줄어들게 되면 잠시 해양 표층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심층으로 전달되는 열의 그 전파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표층 수온이 오히려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순환이 열의 전달 속도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표층 수온이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미싱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바다는 대기 중에 뜨거운 열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바다 표층에서 흡수한 열은 확산되면서 점점 깊고 차가운 심해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에 성공해서 대기 중 CO2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다도 식어야겠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달랐습니다. CO2, 공기 중 탄소가 줄어들면 바다 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변하면서 열을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는 열 전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열을 아래로 꾹꾹 눌러주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한 열들이 표층에 쌓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순환이 꼬이면서 나중에는 바다 표층 수온이 다시 오르는 재온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복잡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다가 지금 더 느리게 작용을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러면은 우린 지금 2050년이 아니라 2030년대까지 어쩌면은 빠르게 막 감소시켜야 그 나중에 지금 그 바다가 느리게 작용하는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미래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뭐 203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저도 정확한 양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감축을 시켜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방지가 돼서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거 있잖아요. CO2를 줄이면 바다 온도도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바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기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저희가 뭐 민기적 하다가 또 전 세계적인 이슈로 트럼프나 이런 이슈로 늦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만약에 2050년까지 안 하면 계속 해양 수온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 노력조차도 안 하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과들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나무를 심자. 이건 기후위기의 정석 같은 해법이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연구 결과 미래의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된 남쪽 지역의 숲은 탄소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무의 배부름입니다. 대기 중에 CO2가 너무 많고 기온이 오르면 나무는 먹을 게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잎의 숨구멍인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이산화탄소 CO2의 흡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땅이 문제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땅 속의 미생물들이 미친 듯이 활발해집니다. 이 녀석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CO2를 뿜어냅니다. 결국 2050년, 2060년대가 되면 나무가 줄이는 탄소보다 뜨거워진 땅이 뱉어내는 탄소가 더 많아져서 숲 전체가 거대한 탄소 공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마존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한반도의 숲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기후 관련된 거 조사하고 막 그랬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사하라 사막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전체를 만약에 테라포밍 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테라포밍 해가지고 숲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나중에는 저기 브라질 쪽에 그 아마존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런 게 모든 게 다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지구는 자연 생태는 결국 다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자, 예상욱 교수님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요. 어설프게 줄였다가는 바다와 숲이 뿜어내는 자연의 방출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탄소 중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대륙들의 땅과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바다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 버려서 식물과 동물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식량 문제가 발생하겠죠? 거기다 바다가 더워지니까 여름에 북극 빙하는 아예 모두 다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극은 대륙이긴 하지만 남극의 얼음도 상당량 녹을 수도 있겠죠. 대북극 해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지구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마치 영화 대홍수처럼요.